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 관세 협상이 5개월 만에 문서 형태로 최종 타결됐습니다. 양측의 문서가 서로 달라 혼란이 빚어졌던 일본과 달리 연간 투자 상한선과 상업적 합리성 등 한미 정상이 합의한 내용 대부분이 그대로 문서에 담겼는데요. 특히 가장 투자액이 많은 조선업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은 모두 한국 기업에 귀속되고 한국 외환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투자 금액과 시점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됐습니다. 먼저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브리핑룸에 찾아 한미 양국이 합의한 팩트시트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경주 에이펙에서 한미 두 정상이 만나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입니다.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이로써 현재 25%인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는 15%로 낮아져 이번 달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복제의약품에 매기는 15% 상호 관세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당초 러트닝 미국 상무장관이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반도체 관세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명문화됐습니다.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는 조건에 합의하였습니다. 외환시장 안정은 별도 항목으로 명시했습니다. 연간 투자 상한선을 200억 달러로 제한하고 한국 외환시장에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예상될 땐 투자금과 시점도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의 2천억 달러 대미 투자가 원금 회수가 안 되는 공여가 아니라는 점은 MOU 양해각서로 분명히 했습니다. 1,500억 달러 조선업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도 모두 우리 기업들이 갖습니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정 프로젝트에 발생한 손실을 다른 성공 프로젝트 수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구조를 1,475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관세 협상 최종 타결과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 영향으로 1,450원대로 급락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구속 위기에서도 벗어났습니다. 또 내란 선동과 수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존중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어제 두 번째 영장실질 심사에서 내란 특검은 계엄 이튿날인 12월 4일 한덕수 당시 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정진석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당정대 회의에서 박 전 장관이 이유 불가피성 설명 필요, 탄핵, 특검 수사 등의 내용을 적은 업무 수첩과 휴대폰 추가 포렌식 과정에서 복구한 법무부 검찰과의 권한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파일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박 전 장관이 당정대 회의에 참석한 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유를 정당화하기 위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 측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법무 참모로서 국회 질의 등에 대비했을 뿐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동조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가된 범죄 혐의와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기각 당시 지적된 위법성 인식 문제를 보완했지만 특검의 논리 연결에 여전히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같은 날 박정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사를 받은 황교안 전 총리도 구속을 면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과 조사를 거부하고 이른바 판사 좌표 찍기를 했다가 공무집행방해와 수사방해 혐의까지 적용된 상태였습니다. 영장을 집행하려고 기다리는 중이라서 내란 특검하라! 하지만 재판부는 구속의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 염려 등의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 상당 부분이 수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SNS에 올린 내란 선동 성격의 게시물 같은 증거는 이미 확보돼 있는 데다 이런 글을 올린 행위가 구속 사유인지 고민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특검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 자체가 명백한 증거인멸 우려이기 때문에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으로 검찰 내부에 반발을 부른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오늘 퇴임했습니다. 노 대행은 퇴임식에서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지만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후임으로 총장 권한대행을 맡게 될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습니다.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제1시장 화물차 돌진 사고 당시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페달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먼저 이승지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경기 부천 제1시장. 67살 김모 씨가 화물차 조수석 문을 열고 자신이 운영하는 생선가게에 짐을 내린 뒤 다시 운전석에 오릅니다. 비상등을 켠 채 후진하던 화물차가 몇 차례 들썩거리더니 앞쪽으로 돌진합니다. 그 순간 운전석 문이 열려 있는 모습도 CCTV에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폭 4m 정도 되는 좁은 길을 내달리는 동안 당황한 김 씨가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김 씨가 화물차 안에 설치해둔 페달 블랙박스에도 녹화됐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영상과 함께 소리도 녹음됐지만 기계음이 섞여 김 씨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도 평소처럼 물건을 내리고 인근 주차장으로 가려고 후진하던 중 뭔가 부딪힌 것 같아 잠시 내렸는데 화물차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서둘러 탑승했다 경황이 없어 가속 페달을 밟은 것 같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급발진 같은 차량 이상이 아니라 페달 오조작이 사고 원인이었던 겁니다. 경찰은 현장 재측정 결과를 토대로 사고 차량이 1, 2m 뒤로 후진한 뒤 132m를 질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게 문을 연 상인들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차가 확 지나가. 점심만을 모르고 살았는데 어제 점심은 낮에 하나 먹고 밤에 잘 때 하나 먹고. 사상자 21명 가운데 2명은 시장 상인, 나머지 19명은 이용객으로 부상자 대부분은 50에서 70대에 집중됐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거는 모르잖아요. 이거 정말 여기서 저 차 들어모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경찰은 과실이 중대하다고 보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인명피해가 큰 대형 사고인 점을 감안해 경기남부청이 직접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궁궐 유적과 왕실 공예품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요. 국립현대미술관에 보관된 유명 작품들을 대통령실에 전시하겠다며 빌려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씨가 좋아한다는 추상화 그림들도 포함되는데 빌려간 95점의 작품들 대통령실에 잘 전시돼 있을까요? 최경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은 기둥으로 여백을 강조한 유채화, 무제. 한국 추상미술의 거장 고 윤형근 화백의 작품입니다.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물방울 화가 고 김창렬 화백의 작품 회기. 한국 추상화를 대표하는 화가들로 이들의 그림은 경매시장에서 수억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피로애락의 감정을 다 물방울에 녹인다는 행위일 수가 있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이 작품들을 포함해 국립현대미술관이 보관 중이던 95점의 작품을 무상으로 빌렸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씨가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진 추상화 작품들도 포함됐는데 대여 기간은 2달에서 2년 이상까지 다양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이 국립현대미술관에 보낸 공문엔 전시를 위해 대여를 요청한다. 설치 장소는 용산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전시 사실이 공식 확인된 그림은 용산 국무회의실에 걸렸다는 고영훈 화백의 그림 3점뿐입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빌렸던 조선 왕실 공예품 9점이 한남동 관저로 들어간 사실이 드러난 만큼 국립현대미술관의 작품들 역시 관저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산에 있는 관저 어딘가에 침실에 두었을 수도 있고 자신만이 볼 수 있는 비밀 공간 안에 두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밖에 추론할 수 없는 것이죠.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작품을 받아갔던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연락해 해당 작품을 어디에 전시했는지 물었지만 이 관계자는 본인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말을 흐렸습니다. 한남동 관저로 가져간 건 아니냐고 묻자 본인은 관저에 가지 않았다고만 답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